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메타가 그리고 있는 아주 큰 그림, 바로 AI를 활용한 광고 제작의 완전 자동화 계획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2025년 말이나 2026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광고주나 광고 업계, 그리고 사실 우리 같은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메타가 가진 사용자 데이터 규모를 생각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은 이거잖아요. 광고주가 그냥 제품 이미지랑 예산 정도만 딱 정해주면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 시각 자료나 동영상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고 문구 작성, 심지어 타겟 사용자 선정이나 예산 추천까지 캠페인 전체를 AI가 맡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걸 광고 카테고리 자체를 재정의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라고 봐야겠죠. 재정이라 그 표현만 들어도 뭔가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실시간 개인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자동차 광고라도 있잖아요. 사용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 눈이 오는 지역이면 설산을 막 오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만약 도시 지역 사용자다 그러면 막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와, 그게 가능해진다면 네. 메타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34억 명이 넘잖아요. 이 방대한 사용자 기반이랑 그들의 행동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정말 초개인화된 광고를 실시간으로 내보낸다. 이건 뭐랄까, 다른 플랫폼들이 따라오기 힘든 메타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광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정도 수준의 개인화라면 기존 광고 만드는 방식은 진짜 설 자리가 좀 좁아지겠는데요. 실제로 광고 업계에서는 이미 좀 술렁이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반응이 맞죠? 전통적인 광고 대행사들이 하던 역할들 있잖아요.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매체 사고. 이런 역할들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요. 영국의 WPP나 프랑스의 퍼그리시스 그룹 같은 아주 큰 광고 기업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기도 했어요. 이 소식 때문에요. 아, 주가까지 움직일 정도면 업계에서는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파급력이 클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어쩌면 광고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좋기만 할까 싶기도 해요. 아니, 광고 캠페인이라는 게 브랜드의 얼굴인데 이걸 전부 AI한테, 그러니까 사실상 메타한테 맡겨버린다?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지금 브랜드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 중 하나예요. 주요 브랜드들 사이에서는 이 캠페인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AI가 만든 그 광고 소재들의 품질, 이게 괜찮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품질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좀 왜곡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랑 전혀 안 맞게 나온다거나, 심하면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생성형 AI 기술이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이런 기술적 한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요. 하긴, 아무리 AI가 발전했어도 아직은 그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라 있는데요. 각 브랜드별로 정말 고도화된 맞춤형 AI 모델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모든 브랜드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이 계획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투자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025년 자본 지출 계획, 특히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려서 무려 64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숫자가 메타가 이 AI 전환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2024년 메타 전체 매출의 97% 이상이 광고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기반 광고 자동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게 회사 미래에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97%? 와, 정말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네요.
그러니 AI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점은 이게 메타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사들, 예를 들면 스냅이나 핀터레스트, 또 최근에 상장한 레딧 같은 플랫폼들도 AI 기반 광고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지금 디지털 광고 시장 전체가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아주 치열한 기술 경쟁 시대에 들어선 거죠. 메타 입장에서는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더 속도를 내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미 메타는 기존에 있던 AI 광고 도구들로도 꽤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하던데요. 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개발 중인 새로운 생성형 AI 도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텍스트로 설명만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나 동영상을 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 이런 걸 일부 광고주들한테 먼저 써볼 기회를 주는 얼리 릴리즈 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 일종의 베타 베스트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정식 출시 전에 미리 테스트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기술 완성도도 높이고 동시에 시장 반응도 살피라는 거죠. 기술 개발이랑 시장 적용을 동시에 아주 빠르게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메타는 AI를 이용해서 광고 제작부터 집행까지 이 전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려는 아주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게 성공한다면 광고 산업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브랜드들의 통제권 문제나 AI가 만든 컨텐츠의 품질, 또 그 효과에 대한 우려와 같은 과제들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경쟁 환경도 매우 치열하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경쟁사들도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들이 보여주는 건 이제 AI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거대 플랫폼 위에서 브랜드와 소비자가 만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는 거죠. 광고주가 그저 목표랑 예산만 설정해주면 나머지는 AI가 다 알아서 최적화해주는 그런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이 기술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광고의 효율성은 정말 극대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광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나 역할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